전문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에 있는 훈훈농장에 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직업 외에도 직업은 4일 근무제고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4일 근무제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들에 창업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재테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한 7개 정도의 그런 직업 또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전에 있는 체험농장이자 이제 애견 펜션인 훈훈 펜션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좀 방송을 좀 간단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자료를 볼 시간도 좀 없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바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다 보니까 대전에 좀 전에 11시 정도 도착해서 간단하게 밥 먹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운명처럼 또 효성그룹의 그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효성그룹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효성 본주도 한 10% 가까이 올랐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대형주로 지난주 7월 4일에 추천해 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화학도 오늘 순환매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7월 4일 대비하면은 효성그룹 주가가 거의 20%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주식에 관련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훈훈 농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7월 1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4일이네요. 14일 11시 48분이고 업로드 시간은 아마 1시쯤 되겠네요. 네, 주요 지표, 네, 주요 뉴스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한국, 미국의 상황, 강세 섹터. 제가 어제 방송 주제가 그거였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저점에 매수해서 나중에 언젠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저점에 매수해서 강세 섹터가 아닌 것들을,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한다 한들, 6개월, 7개월씩 조정을 거쳐서 뭐 20%, 30% 올라가서 그때 그 수익을 먹어도 내가 6개월 동안에 이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저의 투자 전략인데, 저는 1차 상승이 있는 이후에 보통 강세 섹터로 인식이 되면 그쪽에만 집중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진단키트주가 1600명 넘었기 때문에 진단키트주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최재형 씨가 오늘 뭐 그 윤영세 그 전 의원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두 섹터가 급등을 했고, 어제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던 배터리 소부장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강세 섹터만 사실은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증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매일의 강세 섹터와 강세 종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간단하게 단타 종목으로 다룰 만한 것들 한 두 종목 정도 하고, 중대형주는 사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어제 있었던 하이브가 오늘 3% 정도 올랐죠. 어제 추천드렸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오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였죠. 1615명이고, 코로나 라이브라고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코로나 확진자 그런 집계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봐도 내일도 한 1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께 집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1600명에서 1500명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주가 일부 반등을 했죠. 하지만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을 처음 겪은다면 그 공포심에 상당히 폭락을 하겠고, 그 관련된 바이오 주식들이 확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겪잖아요. 그 유행도 4차 대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주 목금에는 예상치 못한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폭락을 이틀간 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1600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 폭이 크진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초에만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상승 종목 1위부터 30위까지를 분석을 해봐도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 4% 정도밖에 이렇게 약하게 흐름이 상승을 물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게 1600명, 1800명,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또 다른 바이오 그 강세 측면으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예전에 진행되던 테마주들, 강세였던 테마주들, 대선주들을 중심으로 정책주들 플러스
다시 이제 소비재, 지금 미국은 사실 이미 집단 면역이 50% 이상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간 조정을 겪었던 소비재, 여행, 레저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쪽 파트가 아무래도 다음 달 정도에 확진자 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 잘 버텨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해서 0.16%. 근데 코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주라든지 대선 정책주 같은 테마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강했었던 2차전지 소부장들도 코스닥의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것들이지, 사실 코스닥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라든지 기술주들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특정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도 강하게 출발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MTS 켜서 미국 증시 현 시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증시는 사실 좀 약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고요. 아시아 증시 상해 종합 지수는 한 1.1% 정도 빠졌고,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 지수도 한 0.88%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랜만에 상승 출발, 1%대 상승 출발을 했고, 퀄컴 같은 경우는 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좋은 흐름, 수급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대만 각권 지수도 이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을 살펴보면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이틀 정도는 매수세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2,700억 원 정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확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도 한 3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대신에 조금 어쨌든 코스피 차트에서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물론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알겠지만 이게 60일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색깔이 똑같죠. 60일선을 터치를 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뭐 강한 흐름이라고 보이긴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도 밑꼬리를 달고서 올라갔고 21선에 근접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좋은 지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5일 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가상화폐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한 5% 정도 빠졌는데 5%에서 7%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현재는 지금 그냥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가 급등이나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씩 체크를 좀씩 오늘부터 해봐야 될 거는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 40% 이상 올라간다면 당연히 확진자 수,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90% 이상,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90% 이상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온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맞고는 있지만 현재는 1차 접종은 30%, 2차 접종은 한 11.4% 정도 맞았다는 거고,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완료자가 47%,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5배 정도 되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확진자 수가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뉴욕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추세도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요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일단 코로나 라이브를 제가 좀 전에 캡처를 했는데 현재 한 1,500명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선주 제가 3개는 꼭 체크를 해드리죠. 윤석열 씨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현재는 계속 이제 그 약간 마타도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지되고 있는, 흑색 선전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지율 반등에 대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현재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최재원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뛰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내일 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만난다는 이벤트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성이긴 하지만 뭐 내각제에 대한 이슈를 꺼낸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뭐 현재로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한참 논의되는 것들은 뭐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뭐 논의는 된 바는 있었죠.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은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서 윤석열 씨가 지금 꺼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Y 공작설이라고 해서 오늘 이것들도 조금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지지율에 그렇게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이벤트는 아니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윤 전 총장의 전 그 보좌관이었죠. 보좌관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 그 내용이 보면은 13일에 여권 쪽 인사가 와서 뭐 Y를 치고 우리를 도움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공작을 펼쳤다. 그래서 뭐 폭로를 했는데 사실 아직은 아무것도 밝혀지진 않았고요. 이건 이제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파일이 드러난다던가 뭔가가 드러나면은 파장이 훨씬 더 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특별히 이것만으로는 윤 전 총장한테 뭐 지지율이 상승한다거나 반등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최재형 원장은 이제 안쪽에서 점점 뭐 입당 가능성도 있죠. 8월 안에 입당 가능성이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입당하고 국민의힘 그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최재형 주가 강했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조금 여전히 부인이나 장모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이 어려운 상태고 그래도 어쨌든 한 27% 정도는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어저께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사실은 어저께 그것도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이낙연 관련된 이낙연 씨가 윤석열 씨와 양자 대결에서 이겼다는 사실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국민 여론 그 여당의 경선에서 1위를 한 것도 있지만 국민 토론에서 그 여파를 힘입어서 사실 어저께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재명 씨에 거의 필적하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자 발표된 그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또 다시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윤 전 총장한테도 양자 대결에서는 지는 구도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낙연 씨 관련된 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뭐 따라서 들어갔다던가 막판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많은 손실을 입었겠죠. 그만큼 대선주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뭐 10% 올라가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을 이제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상당히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돈을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건 사실은 뭐 거의 매년 대선마다 되풀이되는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낙연 씨라고 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노출되는 뉴스여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재명 씨가 그 이낙연 씨를 이제 옵티머스 그 사태 거기에 대한 공격을 좀 해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좀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게 이미 뭐 재창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서 큰 의미는 없는 듯하고 그만큼 여권의 대선 후보 2위 주장이 이낙연 씨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됐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 8월 입당 가능성 오늘 오히려 이 기사들 때문에 사실 상당히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모두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상한가 종목도 한 종목이 있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펼쳤고 8월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권영세 의원에 대한 말씀이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고 입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은 입당을 하겠죠. 하지만 어떤 시기에 입당하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이고 오히려 입당을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뭐 제로 소멸로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지지율이 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가능성만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재형 주가 강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증시, 미국 증시 MTS 보기 전에 어제자 제가 이제 찌려드렸던 데이트레이딩 종목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총 저는 이제 4종목 한샘은 언급 정도만 했었고요.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터파크, 부국철강을 데이트레이딩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하이브와 롯데캐미나를 대형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종목 다 상승은 했어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장초에는 거의 뭐 시가가 0% 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까지 버티신 분들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한 10% 내외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절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도 뭐 댓글을 남겨주시고 했는데 물론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리시는 게 여러모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좋다 정도고요. 북철강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솔직히 좀 흘렀기 때문에 입문자들은 대응하기 좀 어려운 거였는데 만약에 좀 저점에서 들어가셨다면은 이건 이제 이낙연 씨 관련주죠.
이렇게 6.2% 12시경에 6.2%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뭐 들어가셨다면 한 5% 정도는 수익을 내고서 나올 만한 단타 종목이었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매수를 1,800만 원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장초부터 이제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는 5%까지 상승을 했었고, 사실 이 정도 대형주가 5% 상승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종가는 3.24%로 그래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하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롯데케미칼도 뭐 물론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소 신산업을 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업 IR에서,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점이죠. 고점 대비해서 25%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제 반등을 한번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차트는 너무 좋지 않아요. 차트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바닥이 다져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렇게 뭐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거에는 롯데케미칼이 YOY가 좋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화학업종 자체가 효성 TNC나 효성화학 외에는 사실 다 못 가고 있었어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사업에 대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은 뒷부분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샘도 이제 거의 3일 동안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연세가 되게 많다고 하시죠. 그 회장님이 82세인가 그러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이제 아예 매각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고, 뭐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나갔었죠, 한샘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도 어쨌든 한 4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고, 어저께 어느 정도 익절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다시 오늘 한 6% 정도 수익을 하고 들어갔는데,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저께 예상드렸던 대로 어저께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빠진 거고요. 장초에는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강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릴수록 좀 흘렀다. 그나마 시수억 정도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한번 주목할 만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제가 어저께 그 뉴스,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윗부분은 콘텐츠고요. 순서대로 콘텐츠고 맨 밑에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남기고 있죠. 오늘도 3개나 올렸어요.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올랐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이 그대로 맞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0개 정도를 올렸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내용 같은 것도 써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설명에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최재형 씨 관련된 주를 그 뉴스 기사 설명드리면서 당연히 이준석 씨도 어저께 통화를 했고 오늘 권영세 씨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뒷부분에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국철강,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 방송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대선 관련된 주, 그냥 DGI 같은 경우는 최재형 씨 관련된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고, 오픈베이스나 이론 얘기도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대장주, 예전에 대장주였는데, 그래서 신규 좀 흐름이 최근에 좋았던 건 한일 단조고요. 한세 MK도 좀 좋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론이나 오픈베이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장초에 아예 0%에서 시작을 해서 약 9%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장초에 들어가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론과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대 매수를 해서 지금 한 1.5% 정도 마감이고, 시외가도 지금 현재 2% 정도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네. 그래서 내일 장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배터리 소재도 제가 어제 강조해서 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서 어제 강했었던 건 LNF가 18% 정도 올랐는데 오늘 4%또 올랐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도 어제 8% 올랐는데 오늘 3%또 올랐고, 첨보도 8% 올랐는데 오늘 1%또 올랐죠.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 기반이잖아요. 실적 기반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화학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은 중형주가 분명히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주 이번 주는 그래서 배터리도 소부장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저께 못 올랐었던 대주전자재료, 일진머트리얼즈,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순환매죠, 순환매. 순환매 전략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말 그대로
단순해요. 굉장히. 에코퓨어비엠이 제일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동아기업도 올라서 그렇게 한 두세 곳이 처음에 올랐으면은 그 다음 날은 또 못 오른 곳이 오르고 또 그 3일째에는 또 못 오른 곳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한다는 게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오히려 추매를, 많이 오른 것들을 추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덜 오른 것들을 실적 같은 것만 보고 들어가서 매수를 미리 해놓으면은 그럼 그 다음 날에 수익분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고, 제가 7월 4일에 추천했던 것들도 다 여기 있는 것들이 LG전자, 사실 NC소프트 빼놓고는 다 20% 이상 올랐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4% 정도, 13% 정도 올랐죠. 신고가 이번에 달성하면서. 그리고 뭐 LS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효성첨단 소재는 한 25% 정도, 효성화학도 한 20% 넘게 7월 4일 대비해서 말씀드렸고, 7월 4일에 제가 아예 추천 대형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반등을 좀 했지만 또 화재가 있었죠. 그 폭동에 의한 화재가 있어서 오늘 또 2%선도 빠졌고, NC소프트는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에게 매출 순위를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여파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대형주는 6개월 이상 관점에서 봐야죠.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런 LG전자나 NC소프트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저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로 효성 TNC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강했던 게 효성 첨단소재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효성 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강하죠. 효성 화학도 제가 7월 4일에 추천드렸으니까 이때 추천드렸네요. 이때 추천드렸으면 이후에 쫙 올라갔죠. 그래서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제는 5%, 오늘은 장중한 때는 6.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종가는 한 3%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 기업도 좀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다 매출이 좋아서 어쨌든 효성 본주도 11%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어저께 이어서 YG나 JYP 같은 데가 이제 엔터주가 그만큼 강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도 빠져도 보합이잖아요. 막 폭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6% 10% 빠지는 게 아니고 조정을 겪어도 이렇게 보합으로 잘 버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엔터주 자체가 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장중한 때는 5%, 그리고 종판에는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메타버스 관련된 주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예전에 강했던 곳들은 아래쪽이에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엔게임이라든지 드라운플라이 뭐 이런 데였다면 지금 강한 대장주들은 이쪽이죠.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엔텔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었고,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이 이렇게 8%대 상승을 했죠. 지분 구조를 보면은 지분 구조가 자이언트 스텝에 이제 네이버가 지분을 2위로 들고 있고, 바이브 컴퍼니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카카오가 들고 있고, 엔텔스는 SK텔레콤이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최대 주주랑 두 번째 주주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당연히 보유하기에도 좋고, 물론 이런 기업들이 실적은 좋지 않아요. PER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는 대선주의 정책주기도 하고 계속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이상 올랐죠. 그래프 1그래프가 이래요. 6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가 올랐죠.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률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서 엔텔스나 바이브 컴퍼니, 자이언트 스텝, 주연테크 정도까지 중에서 좀 괜찮은 걸로 선택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알체라도 뭐 예전에는 제가 몇 번 다뤘었던 곳인데 알체라도 뭐 괜찮고요. 선익 시스템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좋게 보고 있고,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이낙연 씨 관련주로도 묶여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 관련주가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여론조사가 좀 좋게 나올 때가 있으면, 아니면 또는 이재명 씨가 좀 지지율이 빠진다면은 반대급부로 이낙연 씨가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 섹터는 한번 계속 체크는 해가야 된다. 장초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그 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두 개밖에 없었죠. 보락하고 BDI 있었고, 인터파크와 한샘이 둘 다 매각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고, DGI, 그다음에 딜리, 영풍정밀, 한일단조 다 체제용주죠.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네 종목이나 체제용 관련주였어요. 그만큼 체제용 관련주가 현재 대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그다음에 DYPNF, DB 동일, 효성 이런 데는 다 이제 2차 전지였고,
나머지 원격진로 뭐 메타버스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또 최재형 관련주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서 흐름을 살피시면 좋고, 뒷부분에 보면은 대주전자재료, 세로닉스, 원익, PNC 다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정리해 보면 강세 섹터에서는 최재형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주도 반등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총 3종목이었는데 우선주는 일단 제외하고요. 인터파크는 아까 말한 대로 매각 이슈로 시총 7,300억짜리고요. 매각 이슈로 상한가 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22%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틀 포함하면 한 550% 정도 상승을 했고, DGI는 이제 최재형 씨 관련주,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서 흐름 강해서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한샘도 있는데, 한샘이 아까 보신 대로 24% 상승을 했죠. 근데 저는 조금 한샘은 내일 상 따로 가기에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너무 대형주예요. 3조 4천억짜리거든요. 아무리 매각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적정가, 그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것도 보니까 적정가가 지금 한샘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수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크게 이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내일 추가 상승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강한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또 3거래일 동안 이미 4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일단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긴 했다. 한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한샘에 한 15% 정도 때 들어가서 한 22%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단타 종목하고 이제 대형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상따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저는 DGI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DGI를 추천드리고, 인터파크도 물론 추가 상승은 할 거라고 보지만 장초에 한 5%가 넘어가서 시작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오늘처럼 한 1%, 2%대 시작을 하면 내일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DG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눌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다시 갔는데, 거래량도 외국인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재형 씨 관련주도 사실 등락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시스웍이 있었죠. 시스웍이 한 11% 정도 상승했고, 예전에 상한가 종목도 했었던, 제가 소개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도 거래량이 좋긴 했지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시스웍이 위에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또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나와줘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한 5, 6%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0%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스웍과 최재형 씨 관련주인 DGI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네이버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천을 드렸었죠. 인터넷 관련주. 왜냐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인터넷 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시 강해질 텐데, 그 중에서는 당연히 신고가를 앞두고 있었던 네이버를 전 좋게 말씀드렸었고, 뭐 제페토의 이런 메타버스 같은 호재도 있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고 괜찮아서 어쨌든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피어 그룹으로 대비해도 사실 괜찮죠. 왜냐면 또 지금의 미국에 있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잘 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플도 신고가를 갔고요. 그렇게 그런 그룹, 피어 그룹, 또 이제 쿠팡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피어 그룹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네이버 쇼핑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괜찮다라고 추천을 제가 월요일부터 드렸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신고가가 나왔죠. 나오고 오늘도 한 0.6%로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 제가 이제 네이버를 좋게 본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일이 가장 위에 있고 20일이 두 번째, 60일이 세 번째, 이렇게 120일이 네 번째, 이렇게 이동평균선 선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 그러게 정배열로 돼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3, 4분기 실적이 점점 나아진다는 부분도 장점이죠. 그리고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었던 하이브가 오늘 물론 3%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는 게, 아직은 정배열은 아니긴 해도 내일까지 만약 상승이 이어진다면 정배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배열의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3, 4분기 매출도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그 오늘 증거사 리포트가 어직자 리포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안 잡힌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BTS 이번에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했던 것도 3분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4분기에는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도 있죠. 오프라인 콘서트가.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 지금 직전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신고가가 5%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 넘기면은 거기서 또 추가 상승가 5% 더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역대급 신고가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정도가 매수하기도 뭐 하이브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하이브에 오늘 기사화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반기 여기 보면은 그 있죠. 일단 BTS 싱글 앨범 7월 9일에 발매가 됐고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잡히고요. 현재 2분기 실적이 아닌 그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한다. 이것 때문에도 오늘 상승이 좀 했었죠. 이미 어저께 나온 증권사 레포트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2021년, 2022년, 2023년 점점점 매출도 늘고 순이익도 느는 구조다. 그리고 아티스트 이것도 제가 이거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보이거든요. 그 HD 화질로 위에 누르시고 보이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세븐틴,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새로 이제 요번에 시작하는 그룹 그런 것들 뉴스도 있고 그런 것들의 실적이 어쨌든 3분기, 4분기에 잡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대비해도 상승 중이고 물론 그래도 PER은 굉장히 높긴 한데 PER이 높은 거는 사실 엔터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 기업으로도 앞서가고 있어서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분기 대비해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죠. 2,500억, 그다음에 뭐 328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서 전 여전히 흐름이 좋고 부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제가 또 농장에서 지금 사실 침대에 좀 걸쳐 앉아서 뭐 컴퓨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상승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최재형 씨 관련주가 강했구나. 그 다음에 진단키트주가 반등을 했구나. 그 다음에 2차전지 소부장들이 여전히 강했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제 방송을 캡처하시면 되죠. 그렇게 넣어두고서 내일 아침에 장주의 흐름만 봐도 한 아침에 9시에서 9시 15분까지만 봐도 오늘도 강하겠구나, 오늘은 약하겠구나가 확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9시 10분 안쪽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여전히 이제 재테크 스터디 그리고 다양한 뭐 부동산, 경매 이런 뭐 블로그 운영, 유튜브 운영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주식 이외에도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박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